아내의 생일 선물로 고가의 패딩을 구입했습니다. 택배 배송 문자가 왔는데 집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 택배 기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배송을 완료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배송 사고가 아닐까 해서 아파트 CCTV를 확인했는데 옆동 같은 호수로 물건이 잘못 배송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배송된 집을 찾아 택배 받으신 거 있냐고 물었더니 본인에게 선물로 온 건 줄 알고 뜯어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몇 번 입은 그 옷을 쇼핑백에 넣어 돌려주더라고요. 상자에 분명 배송받는 이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다를 것이며 본인의 선물이라고 착각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너무 뻔뻔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 이웃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인가요? 글을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참 이런 사고는 간간히 일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배송 실수일 경우에 자신 있게 아니면 경비실에 맡기던지 아니면 뭐 그 연락처로 전화를 주거나 하는데 이웃의 좀 태도가 잘못된 것 같긴 합니다. 이 옷값을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서 변호사님? 네, 일단 잘못 배송된 물건임을 알고도, 그러니까 즉 타인의 물건임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가로채거나 네. 사용한다면 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통상 누군가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를 절도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절도죄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즉 운송장에 적힌 대로 잘 배송된 택배를 남의 것인지도 알면서 이렇게 몰래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와 달리 다른 집으로 오배송된 물건,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못 온 물건인데 이건 사실 잃어버린 물건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로 이탈한 물건으로 보아 이거를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택배가 아닌 시가 15만 원 상당의 꼴통 6개가 든 상자를 받은 여성이 그 이제 주인에게 물건 반환을 거부하고 또 실랑이를 벌이는 끝에 이제 몸을 밀어서 폭행행위 등을 가한 것을 이유로 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왜 본인 물건이 아닌데 안 주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 어쨌든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해서 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고의성을 가지고 이 옷을 가진 이웃이 증거인멸을 위해 바로 만약에 타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이 되나요, 강 변호사님? 네,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긴 한데요. 뭐 예를 들면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 또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저지른 사람, 그 사람이 그 타인의 물건을 이제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 물건을 처분해 버렸다. 그럼 사실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이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도를 해서 물건 훔쳐가지고 그걸 그냥 팔아버렸다. 네. 그게 별도의 범죄가 된다기보다는 그게 통틀어서 절도죄인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 사안도 그냥 옷을 뭐 팔았다. 그러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라기보다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포함되는데 네. 다만 이게 어떤 처분 행위로 인해서 그 수익금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피해 금액이 되니까 그걸 이제 돌려달라고 피해자는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유이탈물 횡령죄 성립하고 그걸로 일단은 범죄 성립은 끝이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에 옷의 주인이 실수로 주소를 잘못 기재해서 이웃집에 가버린 상황이라면 옷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은 옷을 주문한 주인도 자신의 주소를 이제 일정 부분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다만 명백히 주문하지 않은 택배, 이름이나 연락처 등이 본인의 성명이나 뭐 가족 구성원 등이 아닌 경우, 그리고 이런 고가의 물건이라면 발송자나 택배회사에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볼 법한 게 통상적이라는 것, 그리고 확인이 그다지 어려운 절차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기 물건으로 오인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무턱대고 자기 물건이냐 사용을 했다면 타인 물건일지도 모른다라는 미필적 고의 내지는 고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물건을 사용하고 또 반환을 거부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내지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 사연을 보면서요, 그 괘씸하고 좀 어이없긴 하지만 이웃의 잘못보다는 택배 배송사가 좀 오배송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나 싶은데 사실 그 배송 잘못해놓고 완료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고객은 당연히 정확하게 주소를, 배송 주소를 입력했는데 택배 기사분이 잘못해서 실수로 다른 곳에 배송하는 경우 흔히 발생하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당연히 택배 회사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상
배송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니까 네.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배송 약관에 의해서 처리될 수가 있어요. 약관 즉 계약서나 다름없는데 택배 배송 약관, 표준 약관에 따르면 이렇게 배송물이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는 택배회사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표준 약관에 규정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택배회사가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죠. 네. 고객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표준 약관에 손해배상 근거가 다 있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배송비는 그 손해배상액은 표준 약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수선이 가능한 물건이다, 상품이다. 그러면 수선비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수선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물건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금액을 또 배상을 받으실 수 있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운송물 가액이 설령 어떻게 기재가 돼 있지 않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50만 원 한도로 배상하도록 일단 표준 약관에는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관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은 편리하거든요. 네. 이미 당사자가 약정한 사안이니까 그에 따라서 이렇게 택배회사를 상대로 오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다뤘는데 그 운송장에 금액가를 꼭 기재하는 게 좀 절차를 줄이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도 네네. 있겠다라는 생각했어요. 말씀 중에 또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택배 거래가 정말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상 활발해지면서 택배 기사님들도 많이 힘드시다 보니 이런 오배송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이들 물건을 시키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물건을 뜯기 전에 잘 살펴보고 내 물건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